그 기념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리더님들에게 영원한 자유기업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 서문에 있는 잠깐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꽃피운 아이디어와 원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영원한 자유금이라는 책 자체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아메의 철학과 가치가 왜 생겨났는지 그 철학의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리더님으로 또 시작하는 시작점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이 창업가 정신을 한번 오늘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회장님이 제베네 창업자님의 아드님이시죠? 몇 년 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내 오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리고 가까이 두고 있는데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has evolved 해가지고 진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수년 동안 진화했대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과 함께 진화했대요. 리더님들, 우리 과거에는 아날로그 세상인데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뭐죠? AI 혁명. 그쵸?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기술도 많이 바뀌고 우리 진짜 혁신적인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빨간 밑줄 그었죠. 하지만 여기에 이 책 안에 있는 원칙들은 불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메이 철학과 가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불변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불변하죠. 그래서 좀 이 아메이 철학과 가치 오늘 제이베네드 창업자님의 영원한 자유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 장면을 한번 뽑아왔어요. 이 책에서 나왔던.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온 기회라고 뽑았습니다. 제이베네 창업자님은 1924년 6월 3일 그랜드 레피지 한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이 바로 제이벤 앤델. 우리 리더님들, 빈센트 반 고흐라고는 다 아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네덜란드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반 고는 VN을 반이라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벤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면 네덜란드 사람 혈통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리치드 보스도 마찬가지고 제이벤드 창업자님도 네덜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이벤드 창업자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때 당시 좀 네덜란드 사시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때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민을 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게 됐는데 이 그 아메가 있는 도시 자체가 에이다 옆에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시간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 가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더치 커뮤니티라고 해서 굉장히 네덜란드 이민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더치 커뮤니티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 신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심. 왜냐면 청교도 정신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뿌리 안에서 제이벤드 창업자님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경이나 기독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연유로 우리 철학이 어떤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때는 제이벤의 창업자님이 5살 무렵에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내가정장 한 가정이 실직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우리도 IMF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벤의 창업자님의 외할아버지가 목수였었는데 그때 집을 이제 뺏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이벤의 창업자님네 집에 함께 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힘든 어려운 생활을 또 이렇게 겪습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기독교 학교 크리스찬 하이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기독교 사상에 추천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길가에서 10센트짜리 동전을 주셨는데 어머니한테 이거 주셨으니까 이걸로 뭔가를 또 사 먹어도 될까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10센트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그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제이밴드 창업자님의 아버님께서 포드사 딜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딜러였다 보니까 아들한테 이런 자동차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그때 일주일에 한 25센트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풀로 하면서 친구들 태워주면서 왜냐면 기름값이라도 좀 벌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한 후배 학생이 제이밴드 창업자님을 찾아옵니다. 그때로 때는 말하면 그때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한 고3 정도 되고 이 후배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때예요. 이 후배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분. 바로 평생의 동반자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계속 카풀로부터 이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39번째 생일날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한번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이에게 생일 축하하네. 자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말해주고 싶어서 펜을 들었네.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언제나 함께했음을 느낀다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네. 그보다 더 나은 단어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것세.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기쁘고 짜릿하지 않았나 싶네. 그것은 일주일에 25센트짜리 카풀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게 지금까지 그보다 더 멋진 교통사는 없었다네. 지금 자네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쁨, 감사의 뜻을 전하며 리치가 예, 모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서로는 너무너무 달랐지만 그래도 이 둘을 이어졌던 핵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 존경심, 파트너십이었고 그 시작은 어디였죠? 25센트짜리 카풀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아메이 역사에서 이 리치와 제이에서 25센트 라이드, 그러니까 25센트 라이드 자전거도 우리 있지만 25센트 카풀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십을 의미하겠죠. 자, 두 번째 장면을 뽑아본 거는 사업가로서의 출발입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렵에 전쟁의 화마가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벤의 창업자님이 결국 1942년 12월에 이등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치와 제가 두 달 정도 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리치보스 창업자님도 군대에 입대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 둘 사이에는 계속 편지로 왕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계속 우정을 쌓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휴가를 잘 맞춰 나와가지고 그때 리치지보스 창업자님 차고에서 우리 뭐 먹고 살까? 우리 다음 곧 있으면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카풀하면서 어렸을 때 꿈꿨던 거 바로 우리만의 사업을 하자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결국 이때 당시에 전쟁 속에서도 사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때마침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첫 번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사업은 뭐였죠? 바로 울버린 에어 서비스 항공사. 그래서 당시에 한 2년여 동안 이 울버린 항공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그때 낮에는 비행기 사업, 밤에는 울버린 항공학교에 왔던 어떤 그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드라이빙 레슨장을 열면서 사업의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울버린 에어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사업이 나름대로 번창하게 됐는데 거기서 가졌던 몇 가지 좀 교훈이 있었어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교훈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울버린 항공학교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뭐 활주로 문제나 뭐 여러 가지들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왜냐면 이 둘은 절대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랐어요. 근데 교관을 고용하고 그 교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직장인 마인드라면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이 둘은
계속 궁리를 한 거예요. 자, 6시면 이제 비행학교가 끝나는데 또 뭘 하면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했다가 결국에는 항공학교에 배우러 왔던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갔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드라이빙 레스토랑을 열면서 또 나름대로 이 사업을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훌륭한 기업가가 되려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니즈와 원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년 동안 비행기 사고를 하면서 다지고 나서 다음에 또 짜릿한 몸을 떠나요. 근데 이 둘을 보면 약간 무모하기도 하지만 약간 무대뽀 정신이 좀 있었어요. 우리를 말하면. 근데 아메이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때도 울버린 항공학교를 하면서 이 둘은 전혀 조종할 줄 몰랐지만 일단 항공기를 사고 보고 그것도 도전을 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자베스호 배를 하나 구해갖고 그때 조종도 할 줄 모르는데 일단 무작정 남미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남미형을 떠나가지고 정말 쿠바 헤엄에서 중간에 거의 난파를 당했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리치보스 창업자님은 해보거나 울거나 트라이 오 크라이라는 유명한 스피치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으면 바로 집에 짐 싸갖고 집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 둘은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미 여행을 계속 6개월 거친 여행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때 남미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때 제이밴드 창업자님의 사촌 형이었던 닐 마스칸트라는 분이 그때 그 어머님께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뉴트라이트 제품을 우리 복용하다 보면 우리 그런 경험들을 했었었죠. 어떤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 창업자님의 어머니도 굉장히 몸이 좋아져서 아들한테
이 사업을 권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머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 설명을 이제 그 닐 마스칸트 사촌 형한테 듣고 나서 제이 베네드 창업자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뉴테트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뉴테트 ABO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이 베네드 창업자님이 우리 그 리치보스 창업자님에게도 또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 둘은 결국 네, 바로 뉴트라이트 에이비오가 됩니다. 그때 뉴트라이트 에이비오였던 영상기 작가 있어서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이 영상 보고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뉴트레트 A뷰가 드디어 됐죠. 그래서 그때 단체로 있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마이팅거인 캐스벨이라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글드림 LOS와 같아요. 왜냐면 한국 아메이가 우리 이글드림에게만 독점적으로 우리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마트에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에이비오드한테 독점 공급하잖아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마이팅거인 캐스벨이는 여기 그 뉴트라이트 스토리북이라는 이 책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떤 내용이냐? 이 마이팅가우 캐스베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칼렌고 박사님이 처음에 뉴트라이트를 만들고 어려움 빠졌을 때 이 제품을 독점 공급받는 대신 우리가 새로운 마케팅 플랜, MLM, 멀티레벨 마케팅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품을 공급받게 되고 이 둘은 지금 하면 LOS예요. 이거드림 같은 LOS. 독점공을 받으면서 그때 마케팅 플랜과 더불어서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팅거앤 캐스베리라는 그룹이 있으면 이 밑에 닐 마스칸트라는 사촌형이 있었고 그의 다운라인 파트너가 리치와 제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이가 그 두 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이의 제이, 리치의 R을 따서 제리 팀이라는 팀을 만들면서 나중에 뉴트리트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트리트 AB가 되고 나서 이 둘은 어, 대규모,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랜드 레피즈 옆에 랜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미시간주의 주도거든요. 그래서 랜싱에다 대규모 세일즈 행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미나, 초청 세미나 같은 걸 열기 위해서 라디오도 광고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하고 브로셔도 배포하고 홍보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야,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어떨까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 큰 교육장을 이렇게 세미나를 빌렸는데 몇 명 왔을까요? 네, 딸랑 두 명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정말 처음에 사고 결단하고 정말 사업 너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많이 또 이제 OM장에 많이 초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오신 분들은 소수에 불과할 때, 그다음 허탈감이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이런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이 베네드 창업자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리치와 제이가 이제 자동차로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냥 때려치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자 리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그만둘 순 없어. 우린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뉴트레이트 사업을 크게 번창되고 잘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탱코어랑 좀 많이 유사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우리 스스로 제품을 믿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메이 제품, 우리 100%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품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스스로 제품을 믿어야 한다였고, 두 번째 원칙은 성공에 대한 진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고우 SP 스쿨 이렇게 5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강한 진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아셨었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어 우리 거테스 해가지고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나오고 우리 비긴도 나오잖아요.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새로운 마케팅 플랜 이런 데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사업이 번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세 번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1950년대 후반 뉴트라이트사하고 이 ABO 그룹이었던 마이틴가하고 캐스베리가 처음에는 너무 궁짝이 잘 맞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호적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뉴트라이트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굉장히 좀 시기하는 업종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제약업입니다. 제약업.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비타민인데 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타민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건 다 알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 FDA, 미국 식약청에서 뉴트라이트사를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뉴트라이트사가 힘들게 돼요. 근데 이때 마침 이제 칼렌무 박사님이 뉴트라이트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새로운 제품, 우리 이제 좋은 뉴트라이트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를 갖고 화장품을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마이팅건 캐스베리를 제끼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팅건 캐스베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사이가 나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때는 1958년도 여름이에요. 우리도 회계연도가 9월에 시작하니까 뜨거운 여름 8월 달에 우리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리치와 제이 팀이 리치와 제이 팀 이름이 제리 팀인데 제리 팀이 샤르부아라는 미시간주의 호수로 굉장히 유명한 그 도시에 이제 세미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제 뉴트라이트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아메리칸 웨이 그래서 아메이 이걸 줄여가지고 오늘날에 아메이라고 지었는데 아메이 하면 그냥 영어로 하면 미국적 방식이에요. 그럼 미국적 방식이 뭐죠? 바로 누구나 자기 사업을 꿈꾸고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사업을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인데 조금 달라. 뭐냐? 함께 하는 자기 사업.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자본 사업. 원래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더불어 사는 게 아니잖아,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함께하는 자본주의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우리 다 같이 성공하자는 자본주의를 꿈꾸면서 그때 아메이를 만들면서 세 가지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개선하고 지금은 보상만 있었는데 인정을 추가해서 핀 레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 골드, 플래티넘,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핀 레벨 도입하고 각 레벨별로 인정식을 추가하면서 드디어 보상과 인정이라는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의 핵심인 두 개 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유기업 시스템을 수호하자라는 이 기치를 외치게 되는데 첫 번째 제품은 그때 이제 뉴트라이트를 공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프리스크라는 농축 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훗날 어떻게 바뀌죠? 바로 LOC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LOC가 되는데 이 LOC는 1950년 59년도에 처음에 이제 발매됐을 때 약 50만 부 정도 매출이 있었대요. 근데 1963년도 되면 3년 만에 2,100만 분까지 뛰면서 LOC는 나중에 미국 사회에서 세제용품의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메이가 좀 벤처기업에서 조금 이제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리치는 모티베이션이나 이제 동기부여 쪽, 이제 영업 쪽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제이는 내부 살림을 좀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전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메이 직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구나라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죠? 우리 그때 창업자님 두 분께서 아메를 처음에 창업했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그만큼 우리 그때 당시에 벌써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에이비오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세히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메이 경영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도 성장한다.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해야지 저희 아메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과거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현재도 변하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더님들 자녀에게 상속될 미래 세대에게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자, 아메이가 1970년이 되면서 드디어 매출이 1억 불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까지도 이제 뉴트라이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메이 매출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972년도에 칼렌보 박사님을 찾아가서 뉴트라이트 인수를 허락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면 헬스 앤 웰빙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75년도 되면서 아메이 매출이 2억 불을 돌파하면서 호주, 영국, 독일 등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아메이가 세계화를 뻗어요. 그리고 91년도에 한국 아메이도 진출하죠. 근데 너무 진짜 잘 나갔잖아요, 아메이가. 모든 게 이런 거를 탄탄대로 하잖아. 탄탄대로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가 잘 나갈 때 보면 항상 어려움이 다시 이제 그 맞닥뜨리잖아요. 그걸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항상 찾아온다. 그래서 호사다마인데 자, 19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하고 피라미드를 혼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75년 공정거래위원회 FTC가 아메이를 피라미드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2년 6개월간의 긴 법정 싸움 그리고 6개월간 청문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메이 보상 플랜은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총액에 따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파트너가 많다 하더라도 그 아무도 구매를 안 한다, 그달에. 그러면 PB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죠.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사업자의 수입은 철저히 당사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해결됐을 때 1982년도 11월에 캐나다 경찰대가 아메이 캐나다 본사에 들이닥칩니다. 뭐냐? 바로 아메이가 허위관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허위관세 신고로 아메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 미국 모두 매출이 급락하게 됐죠. 왜냐면 언론 플레이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메이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밴쿠버에서 전보안장이 날아옵니다. 전보안장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죠. 여러분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BO 209명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리치와 제이 두 분이서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캐나다 국세청과 타협안을 선택합니다. 캐나다를 원래 철수할 것까지도 고려했었는데 타협안을 선택해요. 그 이유는 왜죠? 바로 캐나다에 있는 10만 명의 ABO와 수백 명의 직원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차 해결될 무렵, 언론에서, 어, 한 일본의 대형 무역회사에서 아메이 매각을 제안합니다. 이걸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저희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치와 내가 아메이를 놓지 않으려 한 것은 단순히 우리 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팔고 싶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암에 뒤에 버티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철학에 대한 신념과 그 철학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한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리처 제이는 어떤 신념 그리고 성공을 현실화한 사람들 바로 이 ABO 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안고 갔다는 얘기를 여기서 적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위대한 유산인데요. 과연 제이벤의 창업자는 우리한테 어떤 유산을 남겨줬을까요? 1980년대 후반 포브스에서는 리치와 제이를 억만장者명단에 올려놓는다. 제이벤의 창업자는 평소 지론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조금밖에 갖지 못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랜드 레피드라는 도시가 굉장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당시 최초의 흑인 시장이었던 리먼 파커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냐면 그랜드 레피지 재건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전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이제 대대로 부자였던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부를 했었죠. 근데 그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치와 제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레피드 도시를 가보면 김진구 리더님 여러 번 가보셨지만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리치와 제이가 갖고 있는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디보스 베넨델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보스 공연센터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메이 중심 그 그랜드 래피드 중심가에 변변한 호텔이 없었었는데 아메이 그란드 플라자라는 호텔을 또 설립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민간 의료재단 대는대 의료연구재단도 만들고 마이어 심장센터, 레만 홀트 암센터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미국 내 탑5 아동병원이었던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그리고 쿡 디보스 의료센터, 세키아 센터 해가지고 길을 하나 두고서 여기에 병원과 어떤 의료센터, 연구센터가 쫙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메디칼 마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디칼 마일이 형성되면서 이 그랜드 레피드한 도시 자체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 12,000석 규모의 베넨델 종합경기장을 열면서 여기가 이제 NHL 2부 리그 하키도 열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또 시민의 공간으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를 파노라마 뷰로 한번 리더님들께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랜드 레피지 도시 복구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우리 리더님도 지금
많이 이제 거두고 있지만 우리 또 특히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며칠이면 울산 ABC가 울산 A 스테이션이죠 정확하게 새롭게 오픈하잖아요. 울산이라는 도시도 대기업이었던 H사가 또 투자하면서 도시 자체를 바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랜드래피드라는 도시 자체가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 두 창업자님을 통해서 크게 변화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와 일자리, 동기, 경제력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재산의 핵심은 베넨델 연구소, 첨단 의료과학을 다루는 세계적인 독립 연구 기관입니다. 여기 많은 이제 제이 베네드 창업자님이 여기에 많은 기부를 했던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1988년도였습니다. 때는 그때 제이 베네드 창업자님의 사모님이었던 베티 여사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요. 우리 알츠하이머가 뭐죠? 치매. 우리가 주위에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이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알다시피 알츠하이머 걸리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베네 창업자님도 엄청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고 해요. 근데 본인도 치매는 아니지만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로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그래서 결국 여기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결국 이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책에는 나는 베네델 연구소를 통해 신인 나에게 물려준 물질적 축복을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수명 연장을 시키는데 사용하길 꿈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자유임을 했던 제이미네 창업자는 2004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두고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아메이 50주년을 보지 못하고 먼저 눈을 감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2009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아메이 50주년이 열립니다. 이때 50주년 저도 갔었습니다.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다 모였었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바로 리치 지버스 창업자님과의 이런 만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니 뭐니 하이라이트는 돌아가셨던 제이벤의 창업자님이 영상으로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을 이렇게 부활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AI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영상을 이걸 복원했을까 생각해서 보니까 그때는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래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제이베네 창업자님이 영상을 우리에게 또 다른 아메이 100주년을 위한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제가 꼭 리더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volume of that applause not only is gratifying to me, but it lets me hear how much we've grown since Rich and I held our first Amway convention back in 1961. At that time, I think the entire audience could have easily fitted on this stage.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we'll remain committed to our traditions and our bedrock beliefs and our goals and dreams. We also know that we have the flexibilit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is era of very rapid change. The courage to face change without fear is another quality of our leadership. Change means growth. Even if you think you know what the future holds, you can be in for a surprise sometimes.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of course, we always know that the future is almost always more remarkable than we can imagine. We can't always rely on the experts. We have to believe in ourselves. You can't predict the future, but you can follow your dreams. These are qualities of leadership that centuries cannot change. No matter what changes the future brings, the human heart and the human mind remained unchanged. And you are here because today you have dreams and you've set goals. And you're willing to work to meet your goals and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And those ageless qualities made us leaders in this century and will keep us leaders for the 21st century or for any century beyond. When Rich and I started Amway in our basements of our homes, we had a dream. We dreamed that everyon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be in business for themselves. Today I look at this
tremendous group, this great crowd, and see all of you as fulfillment of that dream. And Rich and I thank all of you because you have made our dreams come true as we hope that we have helped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Thank you. 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리더님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세요? Change means growth. 변화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리더님들도 우리 지금 고 SP 스쿨에 오셔가지고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꿈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AI 시대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믿고 있는 꿈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1990년도 컨벤션 스피치에서 제이벤 창업자님이 했던 말인데 그걸 한번 잠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꿈을 끝까지 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자질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이벤 앤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꿈을 쫓을 수 있죠. 우리 미래가 아무리 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쫓을 수 있어요. 어떻게 꿈을? 우리의 암의 철학과 가치를 믿는다면 충분히 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입니다. 마무리할 때인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때 이제 선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다시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리더님들 시스템 용어로 앵커레그 얘기하잖아요. 이런 앵커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개의 닷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닷? 첫 번째는 신념. 이건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내 비즈니스에 대한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내 와이프, 내 배우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이 있죠. 그리고 친구. 우리 아메를 통해서는 친구 부자잖아. 내 스폰서님, 파트너님들. 이렇게 봐서 결국 신념, 가족,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를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공경이 나를 금방이라도 침몰시킬 것 같은 순간에도 세계의 닷 덕분에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메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일구며 자유와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아메이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창출한 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념과 자유, 희망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끝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네, 마지막까지도 우리 비전 얘기를 했었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비전을 실천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주셨는데요. 리더님들, 고 SP, 이제 앞으로 고 SP 지금 반인데 오늘 5주차잖아요. 지금 6, 7, 8 골든타임입니다. 진짜 한 회견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회견도 준비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리더님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 사업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전과 확신은 바로 우리 창업자 두 분이 남겨줬고 특히 오늘은 제이벤의 창업자님의 영원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면 충분히 리더님도 성취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영업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도 여기 계신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를 준비해주신 오재윤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창업자님의 일생을 통해서 진짜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철학을 좀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또 그 희망의 증거가 함께 되어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계기로 진짜 그 비전과 확신을 강하게 갖고
목표를 갖고 함께 우리 멋지게 사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네, 진짜 오늘뿐만 아니라 5주의 마무리입니다. 이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스폰서님의 마지막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김진구, 김종희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구입니다. 네, 오늘 너무나 이렇게 가슴 벅찬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 가치와 비전을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신 우리 오재윤 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순간순간 너무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멋진 아메이 사업의 기회와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성공을 꿈꾸는 저에게 진짜 아메이라는 이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부족하지만 잡았고 그렇게 이 속에서 자신 없지만 정말 그 꿈을 믿고 꿋꿋하게 이 시간을 걸어왔던 저에게도 너무나 또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한 시간 정도의 어떤 강의를, 한 시간 남짓한 강의를 통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 사업이라는 것, 결국에 누군가에게 이 기회와 비전을 나누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먹으셨나요? 네, 아메이 사업은 우리의 이 뜨거운 가슴을 나눌 때 더 큰 기회와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SP 스쿨이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결국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는 어,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내 꿈을 스스로 세우고 내가 완벽한 리더가 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안에서 함께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어, 꿈의 동력자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이제 치열업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메이란 이 비전은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와 함께 나누셔야 되겠죠. 결국엔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더 멋지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의 기본값은 여러분 거절이에요, 거절. 그쵸? 어, 내가 가진 이 어떤 감사함과 희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만 결국엔 이 사업을 한 번만에 알아듣는 분은 안 계실 거라는 거.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어떤 그 거절을 통해서 또 나아가고 또 도전하고 또 전달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진실을 이해한 파트너가 나온다라는 거. 아까 우리 리치와 제이벤 핸델 회장님의 우리 그 항해 보셨잖아요. 저 같으면 악몽에 시달려서 배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또다시 도전하시고 또다시 그 멋진 항해를 또 해내셔서 아메이의 우리 사업에 정말 그 DNA가 도전이라는 거.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그 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아메이 사업의 인정과 보상이 돌아오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아메이의 기본값은 여러분 거절이라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여러분이 거절을 받으시고 또 도전하시고 거절 받으시고 내가 거절받는 그 마음의 상처가 커서 여러분 집에서 이불킥만 하고 있어서는 나에게 그 멋진 내가 기대하는 그 기회와 그 인정과 보상은 나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어, 꿈이 큰 만큼 여러분의 그 거절의 횟수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절의 근력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A70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년 2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큰 희망과 더 큰 기회와 더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진짜 더 도전하시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멋진 팀워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5주차 마무리 시간이죠, 그죠? 돌아보면 근 2달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죠, 그죠?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오재현 부장님 뭐 강의를 해주셨죠. 제베랜들의 영원한 자유 기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전과 확신을 우리 가슴 속에 너무나 강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고에스 스쿨 진행 중이고 또 골든타임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사업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슴 깊이 담을 수 있게끔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오재윤 부장님, 또 지난주 4주차, 그 전주 3주차, 2주차, 1주차 쭉 갔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노하우와 비전을 한 분 한 분 전달해 주셨죠, 그죠? 모든 강사분들께 정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미팅이 너무나 멋지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죠? 5주차 과정 동안 너무나 똑소리 나는 목소리로 명쾌한 진행을 해주셨던 우리 흔하정 사회자 호스트 흔하정 리더님, 또 전체 진행을 맡으셔가지고 점수 집계부터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던 우리 박진숙 리더님, 또 우리 고 SB스쿨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열정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미팅 그 이상의 열정을 늘 유지될 수 있게끔 이 기간 동안 팀원들을 리드하시면서 늘 앞장서 주셨던 우리 소장님, 이 진행팀들께도 정말 정말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편이시고, 그죠? 여러분들을 편에서 늘 응원해 주셨던 여러분 모든 분들의 스폰서분들과 또 업라인 다이아몬드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참여하시면서 열정을 쏟아부으셨죠, 그죠? 오늘까지도 카톡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단톡방이. 여러분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전체 일정을 또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순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4주차 이어가지고 2주간에 했던 5회차 순위 발표도 할 거고요. 또 2주간, 이 2달간 전체 순위 발표를 같이 하는 날이죠. 그죠? 먼저 이 5주차 순위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5주차 개인 순위는 5등이 6조의 이은수 리더님. 한 분 한 분 호명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등은 8조의 성하순 리더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등은 3조의 안선화 리더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등은 3조의 왕수경 리더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은 8조의 정혜경 리더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정을 쏟아부었던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조별 순위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5주차 순위 발표. 3등은 7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등은 8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위 1등은 3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그 5주간 전체 1등은 아니지만 이번 5회차 5주차죠. 5주차 1등을 하셨던 우리 3조 조장님의 2주간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었던 팀원들과 함께 쏟아부었던 소감 발표를 짧게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3조 소장님 스피치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3조 조장 안정은입니다. 너무 우리 팀원들 고생하셨고, 깜짝 놀랐잖아요, 스폰서님. 전체 1등인 줄 알았어요. 우리 저 데리고 가셔야 돼요. 깜짝 놀라서 심장이 갑자기 튀어나갔다가 다시 들었잖아요. 우리끼리라도 모여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팀원들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전체 1등 발표, 5주간 전체 1등 발표가 아니라서 그래도 2주간 제일 열심히 팀워크를 발휘하셨던 조라서 또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 없어가지고 제가 조장님을 호명을 해드렸거든요. 1등 축하드리고 아마 또 다음 뭐 우리 고에스프 스쿨 돌아오는 고에스프 스쿨에 그 8조 좋은 모든 분들이 또 뜨겁게 열정을 또 3조 조장님 이야 모든 분들이 또 열정을 또 쏟아부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 5주간 전체 통합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개인 순위를 발표했는데, 어, 10등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리 곽진숙 리더님께서 전체 진행을 맡고 계시는데, 10등까지 한 분이라도 우리 자체 프로모션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이제 욕심이 강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10등까지 순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14위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1등조에 네 분이 포함이 됩니다. 1등조에.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네 분을 더 추가로 해서 14등까지 우리 프로모션 자체 팀 행사에 초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겠습니다. 개인 순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행운의 네 분이 계시죠, 그죠? 14위 5조의 박소영 리더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3등은 8조의 이성인 리더님, 12등은 1조의 고선영 리더님, 11등은 4조의 이선미 리더님,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등 8조의 박미자 리더님, 9등 2조의 석수진 리더님, 8등 3조의 안선아 리더님, 7등 2조의 백동주 리더님, 6등은 7조의 김윤경 리더님, 5등은 6조의 이은수 리더님, 4등은 8조의 성하순 리더님, 3등은 7조의 루수영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2등은 3조의 왕수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등은 8조입니다. 8조의 정혜경 리더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전체 순위를 발표했는데 2달간 이 5주차 진행 동안 가장 뜨거운 열정을 보였던 뭐 열정을 보이셨고 또 솔선수범 해주셨던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1, 2, 3등 스피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 스피치를 다 주옥 같은 스피치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 2, 3등 스피치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또 임하셨는지 어떤 각오로 또 다음 치료를 또 준비하실 건지 한번 각오를 들어보는 또 시간을 갖 건데 7조의 3등 류수영 리더니 먼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영 리더님 스피치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들리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스페이스 코리는 진짜로 저번보다는 6, 7, 8,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이거를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새로운 파트너와, 그리고 잠깐 쉬고 있는 파트너도 다시 한번 더 합류해서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이신 같은데 뜨거운 열정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2등 3조의 왕수경 리더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조 왕수경입니다. 예, 이번에 그 5주차 고에 스피스쿨 입과하면서 사실 거절에 대한 굳은살이 많이 배긴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굳은살이 물러져서 나중에 내 살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더 거절을 받더라도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걸 성장 계기로 삼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수경 리더님. OSP 5주차 진행 동안 많은 또 성장을 이뤄내신 리더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또 성장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자, 1등 호명하겠습니다. 8조의 정혜경 리더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저는 고에스피스쿨 이번에 입가하면서
진짜, 또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파트너 리더님하고 스폰서님한테. 이번에 진짜 꼭 해내는 거 같이 이뤄내보자 하고 파트너 리더님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리고 스폰서님도 진짜 많은 도움 주시고 그래서 팀워크로 정말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진짜 분배 그냥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 리더님들이 좀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해내 주셔가지고 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에스피 스쿨에서 지금 이렇게 또 단련된 만큼 이제 이게 진짜 시작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더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 도울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현경 리더님. 어, 우리 고에스쿨 진행 동안 정말 많은 어떤 열정들 다 보여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솔선수범하셨고 뉴페이스 동참 또 사업 설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셨거든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이 어떤 씨를 뿌렸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어떤 성장 반드시 이어낼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전해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말씀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조순희입니다. 조순희. 중요하죠. 그죠? 자, 전체 3동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동조 7조입니다. 7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2등조 3조입니다. 자, 1등조 발표하겠습니다. 1등조 8조 축하드립니다. 자, 8조 소장님 나와주시고 스피치 부탁드리고 전체 온라인 상에서는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지막 스피치를 해주시고 또 전체 조구 한번 힘차게 해주시면 더 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조 소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8조 조장 박봉경 인사드립니다. 저희 8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고에스피 조장을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그 업라인 리더님, 스폰서님께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8조 조장을 맡은 게 저한테는 대단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제가 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팔제에 다 계셔가지고, 제가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팔조 리더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대단하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더 많이 배웠고, 그분들의 열정에 제가 더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병정 님그 저기 8조 전체 조구 한번 힘차게 한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 구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죠? 예. 온라인에서는. 네. 8조 리더님들, 8조 리더님들,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 음소거 해주시고, 조고 하겠습니다. 8조 얍하면 같이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8조, 네, 8조, 야, 팔로미, 팔로미, 함께 가요. 팔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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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팔로미. 팔로미.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구호가 저렇게 길다, 그죠? 우리가 8조 그 5주차 기간 동안 뭐 1등 순위를 가장 많이 한 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했던 멋진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팀별로, 다이아몬드 팀별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8조지만 또 이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각 팀 내에서 또 이 열정을 이어가지고 큰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주실 멋진 리더분들이 다 모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8조 한 분 한 분 모든 리더분들께 축하의 메시지 전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진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담하죠. 그죠? 월드컵 중계 이렇게 보면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런데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축구를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죠.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 역대 최고의 멤버이기도 많은 지원들이 됐는데도 안 됐던 결과. 근데 이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인맥 축구, 의리 축구, 감독 선임에도 불공정했고, 그죠? 그냥 선수 선발부터 해가지고 우리 축구가 가진 어떤 고질적인 문제. 그냥 친하니까 해주고, 친하니까 뽑아주고, 친하니까 공정을 무시하고 감독 세주고, 이런 느낌. 이게 이제 병폐였죠, 그죠? 근데 우리 사학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에스피 스쿨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차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가장 훌륭한 전략과 전술은 결국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회의 가장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정말 객관적인 시스템에서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친한 사람만 맨날 찾아가서 당장 답이 없는 사람께 아메이를 우리는 차팅한다, 팔로우한다. 맨날 같은 데 가고 같은 데 가고 뉴페이스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나는 하고는 있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는 순간 나는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로 따진다 그러면 32강 탈락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고 SB 스쿨 동안 뭘 배웠고 무엇을 해봤냐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죠. 그죠? 아까 그 오재민 부장님 강의 중에도 도전은 변화는 성장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사업 설명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새로운 명단들을 찾고 만남을 이어가고 사업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께 찾아가면서 거절을 뛰어넘어도 거절을 뛰어넘는 팔로우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때 우리 사업은 성장한다는 거. 후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너체 몰체에서 제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자 전술입니다. 이걸 무시하고는 사업 성장이 없는 거죠. 고에 스쿨 동안 우리는 그걸 경험했고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사이클에 내가 몸을 싣고 습관화시킨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고에스피 스쿨은 뭐 온라인 상의 끝은 나겠지만 실제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적인 열정은 지속적으로 이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32강 탈락이 아니라 16강도 가고 4강도 가고 경우에 따라 결승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을 그 기본기에서 찾으시고 지금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집중했던 그 과정의 사이클들을 계속 돌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나왔던 소비자 뎁스 내리기입니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기존 소비자의 관계를 갖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비자가 언젠가 연결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만나 나가는 거죠. 연결되고 소개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최대한 깊이를 내리고자 하는 나의 노력들이 사업의 네트워크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PB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죠. 그죠? 안정적인 내가 누군가 이 제품을 팔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소비자에 대해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고에스피 스쿨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도 또 경험했을 겁니다. SP 스쿨이 끝난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그죠? 정말 새로운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달, 7월달, 8월달 정말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새 회계연도의 모든 보상의 플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모든 부분들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남아있는 시간 정말 한번 미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우리 오재인 리더님 영상에 이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용을 하고 싶거든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뒤에 저희 부부도 열심히 함께 할 거고요. 또 여러분 온라인 스폰서 다이아몬드 분이 다 계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또 든든하게 이걸 드린 그룹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우리 JK 패밀리 팀워크 존재합니다. 어렵지 않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힘차게 오늘 마지막 구호로 대신할 건데 오늘 순위에 들어갔던 리더분들 또 조 1등조는
저희 패밀리의 다이아몬드 분들과 미팅을 통해 가지고 조만간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5주간 2달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열정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힘차게 구호하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간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우리 고에스피스쿨 천만점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는 고 시작하면 고 SP. 그 다음은 내년에 고 삿포로 다 준비하시죠. 그죠? 고 삿포로. 또 길게는 H70 런던을 목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고 SP, 고 삿포로, 고 런던. 준비되셨죠? 네. 자, 마이크 다 켜주시죠. 제가 깜빡했네. 마이크 다 켜주십시오. 자, 구호 시작하면 함께 외쳐나가겠습니다. 구호 시작! 고! SP! 고! 삿포로! 간다. 마지막 레포트까지 조별로 마무리하시고 끝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